김홍장 당진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 시장은 배우자가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예산 예당 산단 공장 폭발과 관련해 사고 알림과 후속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사고에 대비한 훈련과 신속한 정보 공유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충남도 내 75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산군이 윤봉길 체육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안 안면도에서 보령 대천항까지 차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해저 터널이 올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해안 관광 지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태안군의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산 예당 산업단지에서 최근 한 달 사이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지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사고에 대비해 충분히 훈련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예산 예당 산단 내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근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마을 이장은 산단 관리소와 주민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돌렸지만 혼자선 역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산단에서 불과 100m 반경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에 야산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뿌연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되겠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 봐. 그런지 일단은 그래서 제일 먼저 연락할 분은 거기 관리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연락망이 있어야 해요. 앞으로. 산단이 위치한 고덕면의 인구는 4,800여 명. 지자체의 재난 문자나 사고 알림 문자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소방서가 의용소방대원 등에게 보낸 출동 문자 메시지엔 공장 폭발이 아닌 단순 화재로 통보됐습니다. 민가에서 화재가 난 거로 그냥 번지수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방대 다시 전화해서 이건 예당 산단 폭발 사고다. 다시 문자 보내서 주민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안 됐습니다. 사고 후 사흘이 지났지만 해당 업체는 물론 지자체와 소방, 경찰 등 어디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안내는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뭐 군이고 도구 뭐이고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알아서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고 위해하지 않다면 그렇다고 사람한테 안심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든가. 예산군은 최초 신고는 충남도 상황실로 접수됐으며 이후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전 지역에 전송되는 긴급 재난 문자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정부 지침이 강화돼 적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이장 등 수신자를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미 사고가 수습돼 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고 직후에도 한참 후에도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듣지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일단은 안전 조치가 다 된 상태였어요. 또 상황실로 가가지고 소방 본부 해가지고 소방서 이제 출동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전 조치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하고 다른 거 재난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문자 같은 거는 이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긴급 문자를 너무 남발할 경우는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해가지고. 예당 산단 입주 기업의 80%는 유해 환경 물질을 취급합니다. 주민 대응 훈련과 신속하고 투명한 알림 체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진시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시장 배우자가 확진되면서 김 시장도 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지난달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자가격리로 코로나19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6일 당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는 등 4월 들어 모두 5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에 대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고대 스랑 감리교회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윤봉길 체육관에서 6일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충남도 평가단과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화이자 백신 해동과 예진표 작성, 접종과 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이상 반응이 일어난 접종자가 쓰러진 상황을 연출해 응급처치하는 훈련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산군 예방접종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운영되며 75세 이상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로 혼자 분만할 위기에 처했던 임신부가 홍성의료원에서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임신부 A씨는 지난달 29일 산통으로 천안 비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입원 대기 중에 남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인근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되고 A씨는 산부인과 별도 공간에 격리됐지만 산부인과에서는 감염 위험 등으로 분만 유도나 제왕절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분만 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던 중 홍성의료원에서 수술실 일정을 조정해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 직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산모 A씨와 아기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퇴원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낀 사람에게 최대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지만 민간 부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의 소견서 없이도 본인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게 골자인데요. 접종 후 12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날 하루 동안 휴가가 부여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될 경우에는 추가로 하루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 노동계는 백신 휴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청 등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백신 휴가를 내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경우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접종 당시 이상 반응을 보였다는 당진시 소재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2차 접종 때에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백신 휴가를 쓰고 업무에 복귀하고 싶다면서도 혼자만 백신을 맞는 게 아니고 또 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니만큼 눈치가 보일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민간과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서 보령을 10분 안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올 연말 해저 터널이 개통하면 이 얘기가 진짜 현실이 됩니다. 네, 서해안 관광 지형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태안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국내 최장 해저 터널. 올해 12월 31일 개통되면 바다로 갈라진 태안과 보령이 이어집니다. 해저 터널과 연륙교를 이용해 차를 타고 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태안 영목항에서 보령 대천항까지 소요 시간은 기존 1시간 4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관광.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 잡은 태안군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한 기구를 구성해 인프라 구축과 관광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가졌고 또 현지 관련 부서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해저터널 개통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인전 해저터널 개통과 더불어서 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이번 관광 전략에는 새로운 태안의 관문이 될 고남과 안면 지역이 중심입니다.
특히 연륙교와 닿아 있는 영목항은 전망대 조성과 먹거리 개발, 투어버스 신설 등이 추진됩니다. 할미 하라비바위가 있는 안면도 꽃지 해양공원에는 사진 명소화를 위한 조형물 등이 추가됩니다. 해양치유센터 등 기존에 추진하던 관광자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 보령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진 만큼 태안만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성도 제시됩니다. 코로나19로 관광 형태가 바뀌고 있는 만큼 자연경관을 활용한 소규모 관광객 유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대단히 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가족 단위로 그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시설 위주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사업들을 좀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관광벨트가 불러올 변화의 바람이 태안군의 순풍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이 서산시 내 공동주택에도 설치됐습니다. 서산시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7곳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아이스팩을 수거하는데요. 지난 3월 수거된 아이스팩은 세척 과정을 거쳐 무상으로 동부시장 상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진시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11개 상수도 시설에 대해 매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또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지별로 순차적으로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밀집한 예산군 예산리 일원에 공영 주차타워가 건립됩니다. 주차타워는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4,000제곱미터로 2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군은 올해 예산읍 천변로 등 5곳에 소규모 쌈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샘골 일원에 생태문화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까지 휴게 쉼터와 정자, 징검다리 조성 등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군은 올해 말까지 샘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준공해 군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치유 공간을 만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올해 1분기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1분기 1,9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보다 21명,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보행자 사고 사망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사고 7명, 음주운전 사망자 1명입니다. 교통사고로 노인이 숨진 경우는 같은 기간 31건에서 1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충남도가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와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는 5일 세종시청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메가시티 실현 전략과 추진 방안은 11월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가 올해에는 당제와 줄다리기 본 행사로 나누어서 개최됩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제는 오는 8일, 본 행사는 10월 22일에서 24일로 분리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년 연속 축제를 개최하지 않으면 전통 문화 가치 계승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분리 개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면서 국가 무형문화재인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는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100%가 영업 제한 사업소는 주민세 중 기본세율 100%와 연면적 세율 절반이 감면되는데요. 대신 영업 제한 조치 위반 등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가 징수됩니다.